우리가 재배지 조성을 하면 좀 더 넓게 잡을 1m 정도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묘목은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거리를 띄고서 일렬로 이렇게 심는데, 그럴 때는 이 구글기도 기본적으로 고를 타게 해주면 부드러운 흙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지금 아침에 들어와서 지금 땅이 얼어 있는데 어제 식재를 다 마감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농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놓고 덮고, 또 다시 일정 폭의 길이를 띄고서 뭐 토종은 60cm 정도, 신구 좌우 계량드럽 종류는 7, 80cm 정도 이렇게 간격을 띄고 다시 일렬로 이걸 파서 이렇게 놓아주는 방식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땅이 좀 얼어 있어서 잘 안 되는데요. 로타리 치고서 바로 하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약간 살 얼어 있거든요. 햇살이 많이 들어와서 녹았는데도 약간 얼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기구를 이용해서 넣고 이렇게 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쭉 고를 드문드문 놓기 때문에 고를 일렬로 다 해서 다 덮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한번 넣고 찍고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전군으로 식재할 때는. 두릅 재배지 배수로에 관련 이야기는 아무리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저는 시작할 때 그거를 정확히 잘 심각성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죽 만들고 이렇게 골만 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물이 흘러내렸을 때 충분히 마지막에 흘러서 나갈 곳까지 연결을 다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저 위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 어느 방향에서든 물이 흘러서 저 밑에 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약간의 여기 경사도가 살짝 있어서 물이 비가 많이 온다, 장마가 있다 그러면은 물이 이 고을에 고여 있지 않게 물이 쭉 빠져나갈 수 있게 마지막에 둘레를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쪽에 흘러내려서 모이는 쪽을 통해서 이렇게, 저 위에서 물이 싹 내려오면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모여서 저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물이 나갈 수 있는 물길을, 이 배수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름 만들었는데 약간의 비나 뭐 많지 않은 적일 때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물이 배수가 돼야 돼요. 쭉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둑 만들고 고랑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필수적으로 가해 양쪽 테두리를 그 형태를 봐가지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로를 확보를 해주는 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둑 높이도 어느 정도 높이를 하지만 이 양쪽으로 배수로를 확보해 주는 것을 꼭 신경 써서 하면 좋아요. 여기 토양살충제 뿌려보니까 평수가 200평도 안 되겠다. 단포도 안 썼어.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 12월 달에 민참두릅 1차 식재 했었고요. 오늘 민참두릅 2차 식재를 마무리했습니다. 토양살충제
살포했었고요. 이 경운 작업하기 전에, 그리고 식재한 후에 발화 억제제, 씨앗으로 번식하는 풀이 있을 테니까 발화 억제제 살포했습니다. 발화 억제제가 지금 발화될 시기는 조금 더 한 3, 4월 정도 돼야지 풀씨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양지가 이렇게 햇살이 좋고 양지가 있는 곳은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대신 양은 줄여가지고 전면 살포했습니다. 이곳은 발화 억제제하고 무관하게 풀이 많은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이 밭은 원래 의도는 비닐 멀칭을 하고 식재를 하고 싶었는데, 멀칭을 저희 아들도 초보, 저도 초보에 가까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멀칭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저는 계속 그냥 노지 식재하고 풀 매주는 작업으로 그냥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멀칭을 좀 이용하려고 멀칭을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멀칭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둑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일정하게.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두둑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일정하게 이렇게 고르게 두둑 성형이 예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멀칭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는 멀칭하는 거 포기했고요. 올해 이 밭에서는 풀 관리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렵게 될 것 같고 쑥대밭을 면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주 쑥대밭을 면치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으로 종군을 생산하는 묘목은 실뿌리하고 한 4, 5cm 정도 되는 종군들은 초밀식을 했어요. 아주 빼곡하게 초밀식을 해서 싹만 올라온다면 풀을 억제할 수 있게끔 하고, 저 위에 자락으로는 뿌리를 생산할 수 있는 두릅 쪽은 일렬로 오히려 7, 80cm씩 띄어서 일렬로 심어서 만일의 경우에 애촉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서 식재는 했는데, 1년 동안 이 재배 과정을 보시면은 제가 공유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 밭은 쑥대밭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토양산도도 괜찮고 토질이 좋아서 작물 뿌리는 이 풀들이 양분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작물 자라는 거는 작물 자라고 뿌리 발달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양 산도를 측정을 제가 미리 했었는데요. 이쪽 밭도 토양 측정을 미리 해본 결과 pH가 6.3 전후로 나왔었고, 어제 식재했던 그 신구 식재했던 그 밭도 토양 산도가 평균치가 6.3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토양 산도 측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토양 산도를 측정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물을 미리 흡수를 부어놨어요. 약간 우리 저희 먹던 생수를 약간 물을 부어놨는데, 토양 산도를 측정하는 것은 수분이 좀 있어야지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 산도계를 그냥 이렇게 해서 깊숙이 이 꼽아지는 반경까지 꼽으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오늘 이곳은 6.4 정도 측정이 되네요. 일단 6.34 이렇게 나오면 토양 계량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밭이에요.
이렇게 꼽아 토양 산도계가 이렇게 꼽아 놓기만 하고 이렇게 잠깐 지켜보면 되는 바로 pH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시중에 조금 저렴하게 보급이 되니까 한 몇만 원대 산도계 수분 측정기 많이 보급돼 있거든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토양 산도계 측정해 보면